태양이 정점에 달한 쥐라기의 대지는 끓어오르는 가마솥과도 같다. 두꺼운 대기층을 뚫고 내려온 자외선은 거대한 양치류의 숲을 짓누르며 지표면의 수분을 끊임없이 증발시키고 있다. 이곳은 인간이 지배하기에는 너무나 거대하고 원시적인 힘으로 가득 찬 세상이며 시간의 개념조차 흐릿해지는 태고의 공간이다.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아라우카리아 나무들은 마치 신전의 기둥처럼 늘어서서 바람의 흐름을 막아쓰고 그 아래로 펼쳐진 짙은 녹색의 바다는 끝을 알 수 없는 깊은 침묵 속에 잠겨 있다. 이 거대한 정적은 평화라기보다는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긴장감에 더 가깝다. 모든 생명체는 본능적으로 숨을 죽이고 다가올 운명을 감지하듯 미동조차 하지 않는다. 거대한 양치류 잎사귀 아래 덤불 속에 몸을 숨긴 작은 무리가 있다. 그들은 이 광활한 세상에서 가장 취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 인간이다. 두 발로 서서 걷는 이 영장류들은 가죽 한 장 걸치지 않은 채 날카로운 돌조각과 나무 몽둥이를 손에 쥐고 생존을 위해 투쟁한다. 그들의 피부는 태양과 먼지에 그을려 짙은 갈색을 띠고 있으며 근육은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다. 이들은 사냥꾼이라기보다는 기회주의적인 채집가에 가까우며 거대 포식자들의 눈을 피해 뿌리 식물을 캐거나 작은 파충류를 잡으며 하루하루를 연명한다. 그들의 눈동자에는 지혜보다는 공포와 경계심이 더 깊게 서려 있으며 이는 이 가혹한 먹이사슬의 최하위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다. 부족의 우두머리는 젖은 흙바닥에 귀를 대고 대지의 소리를 듣는다. 시각은 숲의 울창함에 가려져 무용지물이 되기 쉽지만 대지는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하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미세한 진동은 다가오는 위험을 알리는 가장 확실한 신호이다. 평소라면 작은 곤충들의 기어다니는 소리나 멀리서 들리는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려야 마땅하다. 그러나 지금 땅속에서 전해지는 파동은 다르다. 그것은 불규칙하고 날카로운 포식자의 발소리가 아니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심장이 느리지만 강력하게 박동하는 것처럼 규칙적이고 묵직하게 대지의 뼈대를 타고 흐른다. 늙은 우두머리의 미간이 깊게 주름지며 그의 본능이 전례 없는 경고를 보내기 시작한다. 이 진동의 진원지는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지평선 너머에 있다. 그곳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규모의 생명체들이 거대한 군집을 이루며 이동하고 있다. 디플로도큐스. 몸길이 30m, 무게 20톤에 달하는 이 거대한 초식 공룡들은 살아있는 산맥과도 같다. 그들이 한 발을 내디딜 때마다 지면은 엄청난 압력을 받아 비명을 지르고 수천 마리가 동시에 움직일 때 발생하는 에너지는 작은 지진과 맞먹는다. 이것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다. 건기가 시작되면서 말라버린 숲을 뒤로하고 물과 먹이가 풍부한 새로운 땅을 찾아 떠나는 거대한 생존의 행렬이다. 그들의 이동 경로는 수만 년 동안 유전자에 각인된 본능의 지도에 따라 결정된다. 디플로도쿠스 무리가 만들어내는 저주파 소음은 공기보다 땅을 통해 더 빠르게 전달된다. 인간의 귀로는 들을 수 없는 낮은 주파수의 음파는 내장을 울리고 뼈를 진동시킨다. 부족원들은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여 서로를 바라본다. 공기 중의 먼지가 미세하게 떨리고 나무집 끝에 맺힌 이슬방울이 불규칙하게 흔들리기 시작한다. 이것은 시각적인 공포가 닥치기 전에 먼저 찾아오는 감각적인 공포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이 자신들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의 원초적인 감각기관이 먼저 알아차린 것이다. 숲속의 작은 동물들이 먼저 반응하여 굴 밖으로 튀어나와 닥치는 대로 달아나기 시작한다. 하늘의 색깔마저 변하고 있다. 맑고 푸르던 지평선 끝자락이 누런 황토색으로 물들어가고 있다.
그것은 구름이 아니라 수천 마리의 거수들이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피어오르는 엄청난 양의 먼지 구름이다. 건조한 대지 위를 휩쓸고 지나가는 이 먼지 폭풍은 태양빛을 차단하고 대낮에도 황혼 같은 어두침을 몰고 온다.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서 매캐한 흙냄새와 함께 거대한 짐승들의 채취가 실려온다. 그것은 오래된 이끼 냄새, 발효된 식물의 냄새, 그리고 수천 톤의 가죽이 마찰하는 냄새가 뒤섞인 원시의 향기다. 인간들은 코를 벌름거리며 다가오는 존재에 압도적인 규모를 가늠하려 애쓴다. 부족의 거주지는 얕은 계곡 사이에 위치해 있다. 이곳은 평소에는 바람을 피하고 물을 구하기 좋은 천혜의 요새였으나 지금은 죽음의 덫이 될 수도 있다. 거대한 무리는 지형의 굴곡을 무시하고 가장 효율적인 직선 경로를 택해 이동하기 때문이다. 만약 그들의 이동 경로가 이 계곡을 통과한다면 인간이 세운 보잘것없는 움막과 도구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부족의 남자들은 창을 꽉 쥐어보지만 손바닥은 식은땀으로 축축하다. 그들이 상대해야 할 적은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호랑이나 늑대가 아니다. 그것은 걸어다니는 자연재해이며 창이나 돌멩이 따위로는 흠집조차 낼 수 없는 절대적인 질량 그 자체다. 시간이 흐를수록 진동은 더욱 명확해진다. 이제는 땅에 귀를 대지 않아도 발바닥을 통해 쿵, 쿵 거리는 리듬을 느낄 수 있다. 부족의 여인들은 아이들을 품에 안고 바위 틈새나 나무 뿌리 밑으로 몸을 숨길 준비를 한다. 하지만 어디로 피해야 할지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숲 전체가 울리고 있고 어느 쪽이 안전한지, 어느 쪽이 죽음의 길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저 공포에 질린 눈으로 서로의 천에 의지할 뿐이다. 숲의 주인 행세를 하던 거대한 육식 공룡들조차 이 압도적인 행렬 앞에서는 자취를 감추거나 길을 비켜선다. 지금 다가오는 것은 개체의 힘이 아니라 집단의 힘이다. 가죽 물주머니에 담긴 수면이 요동치기 시작한다. 잔잔하던 물 위에 동심원이 그려지고 그 파동은 점점 더 격렬해져 물방울이 튀어 오를 정도가 된다. 이것은 단순한 물리적 현상이 아니라 다가올 파괴의 전조다. 수면의 떨림은 마치 카운트다운처럼 인간의 심박수와 동기화된다. 쿵쿵쿵 소리는 이제 단순한 진동을 넘어 고막을 때리는 굉음으로 변해간다. 멀리서 들려오던 천둥 소리가 이제는 바로 머리 위에서 울리는 듯하다. 나무 꼭대기의 새들이 비명을 지르며 하늘로 솟구치고 땅 위의 모든 생명체는 본능적인 공포에 사로잡혀 얼어붙는다. 세계가 흔들리고 있다. 마침내 지평선이 무너져 내린다. 숲의 끝자락. 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찬 그곳에서 거대한 그림자들이 모습을 드러낸다. 처음에는 하나, 둘, 그리고 수십, 수백 개의 긴 목이 나무보다 높게 솟아올라 하늘을 가린다. 그들은 숲을 헤치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숲을 깔아뭉개며 전진한다. 수백 년을 자라온 거목들이 성냥개비처럼 부러지고 덤불은 먼지가 되어 사라진다. 그들의 발밑에서 대지는 비명을 지르고 공기는 뜨거운 숨결로 가득 찬다. 디플로도쿠스의 무리, 그 살아있는 성벽이 인간의 눈앞에 나타난 것이다. 그 압도적인 크기에 인간은 숨쉬기조차 잊어버린다. 선두에 선 우두머리 수컷은 그 크기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잿빛 가죽은 수많은 흉터와 기생식물들로 덮여 있어 마치 움직이는 바위산처럼 보인다. 그는 무심한 눈으로 내려다보지만 발밑의 작은 생명체들에게는 어떠한 관심도 없다. 그에게 인간은 개미보다 못한 존재, 피할 필요도 공격할 가치도 없는 먼지 같은 존재일 뿐이다. 그 무관심이 오히려 더 큰 공포를 불러일으킨다. 증오나 적의가 있다면
대항이라도 해보겠지만 자연의 섭리와도 같은 저 무심한 발걸음 앞에서는 도망치는 것 외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다. 그림자가 부족의 마을을 덮치기 시작한다. 거대한 채찍 같은 꼬리가 허공을 가를 때마다 공기가 찢어지는 소리가 난다. 그 소리는 초음속 전투기가 지나가는 듯한 굉음을 내며 포식자들을 위협하고 무리의 위치를 알린다. 꼬리끝이 우연히 스치고 지나간 나무는 줄기가 터져나가며 파편을 사방으로 흩뿌린다. 인간들은 머리를 감싸쥐고 바닥에 납작 엎드린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나뭇가지와 돌덩이들이 비처럼 쏟아진다. 이제 안전한 곳은 없다. 이 계곡 전체가 거인들의 통로가 되어버렸다. 먼지 구름이 태양을 완전히 가려 세상은 붉은색과 회색이 뒤섞인 혼돈의 색으로 변한다. 이제 거리는 불과 수백 미터. 땅의 울림은 인간의 뼈마디를 분리시킬 듯 강력하다. 아이들은 울음조차 터뜨리지 못하고 공포에 질려 입을 벌린 채 굳어있다. 어머니들은 아이들의 귀를 막아주지만 진동은 손바닥을 뚫고 전달된다. 부족의 사냥꾼들은 무의미한 창을 내려놓고 뒷걸음질 친다. 도망쳐야 한다는 본능과 움직이면 죽는다는 공포가 충돌한다. 하지만 거대한 발들이 만드는 먼지 장벽은 시야를 차단하여 도망칠 방향조차 가늠할 수 없게 만든다. 그들은 갇혔다. 움직이는 살과 뼈의 미로 속에 갇혀버린 것이다. 가장 먼저 숲 가장자리에 거대한 나무가 쓰러지며 굉음을 낸다. 디플로도쿠스의 어깨가 나무 기둥을 밀치고 지나가자 수십 톤의 나무가 힘없이 무너져 내린다. 그 충격으로 땅이 솟구치고 흙먼지가 폭발하듯 피어오른다. 바로 그 순간 인간들은 깨닫는다. 이것은 전쟁이 아니다. 이것은 학살도 아니다. 이것은 그저 지나가는 것일 뿐이다. 거대한 바퀴가 개미집 위를 지나가듯 우주는 인간의 사정을 봐주지 않는다. 차가운 이성이 마비되고 오직 살고 싶다는 원초적인 비명만이 목구멍 끝까지 차오른다. 첫 번째 거인이 부족의 영역에 발을 디딘다. 그 발바닥의 직경만 해도 성인 남자의 키를 훌쩍 넘는다. 쩍 갈라진 발톱 사이로 지시겨진 풀과 흙이 보인다. 그 발이 지면에 닿는 순간 주변의 공기가 압축되어 폭풍처럼 밀려나간다. 움막들이 바람에 날려가고 모닥불의 불씨가 사방으로 흩어진다. 인간의 비명소리는 거대한 발소리와 꼬리가 만드는 파열음에 묻혀 들리지 않는다. 이제 시작이다. 수천 마리의 공룡들이 만들어내는 죽음의 행진이 바로 인간의 머리 위로 쏟아지기 직전이다. 지평선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 하늘과 땅이 맞닿아 있던 그 경계는 살아있는 회색의 산맥으로 완전히 대체되었다. 시야를 가득 메운 것은 바위가 아니라 거칠고 두꺼운 디플로도쿠스의 피부다. 수천 마리의 거대한 공룡들이 어깨를 맞대고 밀려오는 광경은 마치 해일이 덮쳐오는 것과 같은 압도적인 공포를 선사한다. 그들의 등은 구름을 뚫고 솟아오른 능선처럼 보이고 길게 뻗은 목은 숲의 나무들보다 훨씬 높은 곳에서 춤추듯 움직인다. 이것은 단순한 생명체의 무리가 아니라 지질학적인 사건에 가깝다. 대륙이 이동하듯 그들은 느리지만 거부할 수 없는 힘으로 전진하며 세상의 풍경을 바꾸어 놓고 있다. 태양은 거대한 몸뚱아리들에 가려져 빛을 잃었고 대지 위에는 영원히 걷히지 않을 것 같은 짙고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진다. 이 거수들은 자연이 빚어낸 가장 경이롭고도 효율적인 생체 기계들이다. 30m에 달하는 긴 몸체는 현수교의 구조처럼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다. 거대한 다리는 육중한 체중을 지탱하는 기둥 역할을 하며 척추를 따라 연결된 근육과 인대는 수십 톤의 살점을 공중에 띄우는 케이블과 같다. 그들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먹이를 섭취한다. 긴 목은
기준기처럼 유연하게 움직이며 높은 곳에 있는 나뭇가지를 통째로 훑어내린다. 잎사귀를 씹을 시간조차 아까운 듯 그들은 식물을 뱃속으로 밀어넣고 위석을 이용해 소화시킨다. 그들의 뱃속에서는 거대한 발효조가 끓어오르듯 가스가 생성되고 그 열기가 피부 밖으로 뿜어져 나와 주변의 공기를 뜨겁게 달군다. 그들이 움직일 때마다 발생하는 소음은 고막을 찢을 듯한 굉음의 연속이다. 수천 개의 다리가 동시에 땅을 밟는 소리는 마치 끊임없이 이어지는 천둥 소리와 같다. 지면은 트램펄린처럼 출렁거리며 바위들이 튀어두르고 흙먼지가 분수처럼 솟구친다. 이 소음은 단순한 청각적 자극을 넘어선다. 그것은 공기의 압력을 변화시키고 폐 속의 공기를 진동시키며 심장 박동의 리듬을 강제로 흐트려 놓는다. 인간들은 귀를 막고 비명을 지르지만 자신의 목소리조차 들을 수 없다. 거대한 소리의 장벽이 세상의 모든 다른 소리를 집어삼켜 버렸기 때문이다. 오직 쿵, 쿵. 거리는 죽음의 박자만이 뇌리에 깊이 박힌다. 먼지구름은 이제 안개처럼 숲 전체를 뒤덮었다. 디플로도쿠스의 무리가 일으킨 흙먼지는 건조한 공기와 만나 숨 쉬기조차 힘든 짙은 황토색 장막을 형성한다. 시야는 불과 몇 미터 앞으로 제한되고 공기 중에는 흙맛과 비릿한 짐승의 냄새가 가득하다. 눈을 뜰 때마다 모래알이 파고들고 입안은 까끌까끌한 먼지로 가득 찬다. 이 혼탁한 대기는 포식자들에게는 사냥의 기회를 제공하지만 피식자들에게는 방향 감각을 상실하게 만드는 치명적인 덫이다. 인간들은 서로의 손을 놓치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며 희미하게 보이는 거대한 다리들의 움직임을 피해 뒷걸음질 친다. 하지만 뒤쪽에서도 옆쪽에서도 거대한 그림자들은 좁혀오고 있다. 작은 동물들의 탈출 행렬이 인간의 발밑을 스치고 지나간다. 평소라면 인간을 피해 숨었을 설치류, 도마뱀, 그리고 작은 곤충들이 공포에 질려 미친 듯이 달아난다. 그들에게 인간은 더 이상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다. 오직 뒤따라오는 거대한 발군만이 유일한 공포의 대상이다. 숲의 하층 생태계가 통째로 붕괴되어 이동하고 있다. 새들은 둥지를 버리고 하늘로 날아올랐지만 공중에서도 안전하지 않다. 디플로도쿠스의 긴 목이 채찍처럼 휘두를 때마다 날아가던 새들이 부딪혀 떨어지기도 한다. 지상은 혼란의 도가니이며 모든 생명체는 오직 생존이라는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 본능적으로 움직인다. 질서는 사라지고 오직 속도와 운만이 생사를 가르는 기준이 된다. 이 거대한 무리 속에는 엄격한 위계 질서가 존재한다. 가장 건장하고 거대한 수컷들이 무리의 외곽을 둘러싸고 암컷과 어린 새끼들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중앙에 위치한다. 하지만 안전이라는 단어는 상대적일 뿐이다. 수천 마리가 밀집하여 이동하는 탓에 조금만 발을 헛디디거나 대열에서 이탈하면 동족의 발에 짓밟히는 운명을 맞이한다. 인간이 마주한 것은 무리의 선봉에 선 가장 거대하고 공격적인 수컷들이다. 그들은 장애물을 피하지 않는다. 나무가 있으면 밀어버리고 바위가 있으면 밟고 지나간다. 그들의 눈에 인간은 장애물조차 되지 않는 그저 바닥에 깔린 자갈과 다를 바 없는 존재다. 이 무심한 폭력이 인간에게는 가장 큰 절망을 안겨준다. 디플로도쿠스의 꼬리는 그 자체로 치명적인 무기다. 끝으로 갈수록 가늘어지는 꼬리는 채찍처럼 유연하지만 그 타격력은 음속을 돌파할 때 발생하는 손익붐을 일으킬 정도로 강력하다. 꼬리가 허공을 가를 때마다 딱 하는 파열음이 총성처럼 울려 퍼진다. 이 소리는 육식 공룡들을 쫓아내기 위한 경고음이자 무리 간의 통신 수단이다.
하지만 그 사정권 안에 있는 인간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 눈에 보이지 않는 속도로 휘둘러지는 꼬리에 스치기만 해도 뼈는 가루가 되고 내장은 파열된다. 인간들은 바닥에 납작 엎드려 꼬리가 머리 위를 지나가기만을 기도한다. 바람을 가르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귓가를 스칠 때마다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른다. 거대한 발들이 인간의 거주지를 유린하기 시작한다. 부족이 수십 년간 공들여 쌓은 돌담과 나무 울타리는 종잇장처럼 구겨진다. 말린 고기와 과일을 저장해둔 움막은 거대한 발바닥 아래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불을 피우던 화덕의 돌들이 튀어나가고 재와 수치 사방으로 흩날린다. 인간의 문명이라 부를 수 있는 모든 흔적이 순식간에 지워진다. 그것은 파괴라기보다는 자연으로의 강제적인 환원이다. 인간이 세운 질서가 자연의 압도적인 힘 앞에서 얼마나 더덥고 취약한 것인지 증명되는 순간이다. 부족원들은 자신들의 보금자리가 짓뭉개지는 광경을 보며 허망함과 공포를 동시에 느낀다. 머리 위를 올려다보면 하늘 대신 울퉁불퉁하고 거대한 백가죽이 시야를 가린다. 수십 톤의 내장을 담고 있는 복부는 끊임없이 꿀렁거리며 소화 활동을 하고 있다. 그 거대한 질량이 머리 바로 위를 지나갈 때 느껴지는 압박감은 상상을 초월한다. 햇빛이 차단된 그늘 아래는 서늘하지만 동시에 짐승들의 청과 배설물의 열기로 후끈거린다. 굵은 빗방울 같은 침과 땀, 그리고 배설물이 하늘에서 뚝뚝 떨어진다. 인간들은 오물을 뒤집어 쓴 채 숨을 죽인다. 이 거대한 다리들 사이는 마치 움직이는 기둥들로 이루어진 신전과도 같지만 이곳은 신성함 대신 악취와 죽음의 기운만이 감돌고 있다. 갑자기 거대한 굉음과 함께 땅이 크게 울린다. 부족의 마을 중앙에 서 있던 수백 년 된 거목이 쓰러지는 소리다. 이 나무는 부족에게 신성한 수호신이자 폭풍우를 피하게 해주는 안식처였다. 하지만 디플로도쿠스의 우두머리가 무심코 목을 밀어붙이자 깊은 뿌리가 땅을 뒤집으며 뽑혀 나간다. 거대한 나무가 슬로모션처럼 쓰러지며 주변의 작은 나무들을 덮치고 흙먼지가 폭발하듯 피어오른다. 부족의 정신적 지주가 무너지는 순간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던 마지막 희망의 끈도 끊어진다. 수호신조차 지켜주지 못하는 이 재앙 앞에서 인간은 그저 벌거벗은 원숭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한다. 이제 인간들은 완전히 고립되었다. 앞뒤 좌우 사방이 움직이는 살점의 벽으로 둘러싸여 있다. 탈출구는 없다. 거대한 다리들이 불규칙한 리듬으로 땅을 찍어 누르며 지나가는 이 죽음의 회랑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의 발이 닿지 않는 틈새를 찾아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뿐이다. 하지만 먼지와 어둠 속에서 발을 디딜 곳을 찾는 것은 러시아 룰렛과 같다. 누군가가 비명을 지르며 사라지고 누군가는 넘어져 흙투성이가 된다. 어머니는 아이를 품에 안고 웅크리며 자신의 등이 거대한 발을 견뎌낼 수 있기를 기도한다. 그러나 물리적인 법칙은 잔인할 정도로 정직하다. 20톤의 무게 앞에서는 모성애도 용기도 무력할 뿐이다. 무리의 이동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 선두그룹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뒤이어 더 많은 수의 공룡들이 끝도 없이 밀려온다. 지평선 너머까지 이어진 이 행렬은 며칠 밤낮으로 계속될지도 모른다. 공기 중의 산소는 점점 희박해지고 이산화탄소와 메탄가스가 그 자리를 채운다. 숨을 쉴 때마다 폐가 타들어가고 머리가 어지러워진다. 공포와 산소 부족으로 인한 환각이 겹치면서 거대한 다리들이 마치 춤추는 악마처럼 보이기 시작한다. 현실과 악몽의 경계가 무너진 이곳에서 인간은 이성을 잃고 짐승처럼 울부짖는다. 이것은 단순한 생존 투쟁이 아니라
압도적인 우주적 공포와의 대면이다. 이 혼돈 속에서도 생명은 끈질기게 버틴다. 바위 틈새 좁은 공간에 몸을 구겨 넣은 몇몇 사람들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생존의 의지를 다진다. 그들의 눈동자에는 절망뿐만 아니라 기이한 광기마저 서려 있다. 이 지옥 같은 상황을 견뎌내고 반드시 살아남아 이 거대한 존재들이 사라진 뒤의 세상을 보겠다는 오기가 발동한 것이다. 그들은 호흡을 조절하고 대지의 진동 패턴을 읽으려 노력한다. 발이 떨어지고 다시 닿는 그 찰나의 순간, 그 틈새에 생명이 있다. 가장 원시적인 감각이 깨어나고 문명의 껍데기를 벗어던진 인간은 비로소 야생의 일부가 되어 이 거대한 흐름에 동참하게 된다. 하지만 모든 인간이 운이 좋은 것은 아니다. 대열의 한가운데 갇힌 한 무리의 사람들은 갈 곳을 잃고 우왕좌왕한다. 먼지 때문에 방향을 잃은 그들 위로 거대한 그림자가 덮친다. 하늘을 가린 발바닥이 슬로모션처럼 내려온다. 피할 곳은 없다. 비명은 짧고 강렬하게 터져 나오지만 곧바로 둔탁한 파열음에 묻힌다. 붉은 피가 젖은 흙 위로 튀고 그 위를 또 다른 발이 덮는다. 잔인하리만큼 신속한 죽음이다. 자연은 그들의 죽음을 애도하지 않는다. 그저 밟고 지나갈 뿐이다. 지식여진 육체는 흙과 섞여 대지의 일부가 되고 거대한 무리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계속해서 전진한다. 이 지옥도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디플로도쿠스의 무리 주변을 맴도는 또 다른 그림자들이 나타난다. 피 냄새와 혼란을 감지한 육식 공룡들이 이 거대한 뷔페에 초대된 것이다. 거대 초식 공룡을 직접 사냥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크지만 혼란 속에 낙오되거나 짓밟힌 작은 생명체들은 그들에게 손쉬운 먹잇감이 된다. 먼지 구름 사이로 번뜩이는 날카로운 눈빛과 톱날 같은 이빨들이 보인다. 인간은 이제 위에서 내리누르는 압력뿐만 아니라 옆에서 덮쳐오는 날카로운 이빨과도 싸워야 한다. 진정한 생존 게임은 이제부터다. 거대한 살점의 장벽 안쪽은 외부와는 완전히 다른 법칙이 지배하는 세상이다. 이곳은 태양빛이 차단된 영원한 황혼의 세계이며 수천 개의 움직이는 기둥들이 미로처럼 얽혀있는 감옥이다. 디플로도쿠스의 다리들은 마치 거대한 삼나무 숲처럼 보이지만 이 숲은 끊임없이 위치를 바꾸며 그 사이의 공간을 없애버린다. 하늘을 올려다보아도 보이는 것은 끝없이 이어지는 잿빛 뱃가죽과 굵은 꼬리의 잔상뿐이다. 이곳에서의 시간은 시침과 분침으로 흐르지 않고 거대한 발이 내려찍히는 둔탁한 리듬으로 측정된다. 인간은 이제 대자연의 품이 아닌 거대한 생체기계의 부속품 사이사이에 낀 이물질과 같은 처지가 되었다. 숨을 쉴 때마다 폐 속으로 들어오는 것은 산소가 아니라 뜨거운 열기와 먼지, 그리고 짙은 암모니아 가스다. 수천 마리의 공룡이 배출하는 바해설물과 가스는 지면 근처의 공기를 독가스실처럼 만들어버렸다. 눈은 따가워서 뜰 수가 없고 목구멍은 타들어가며 정신은 혼미해진다. 이 지독한 환경은 인간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가장 원시적인 공포심만을 극대화한다. 방향 감각은 이미 상실된 지 오래다. 어디가 동쪽이고 어디가 서쪽인지, 어디로 가야 숲의 가장자리가 나오는지 알 수 없다. 그저 눈앞에 보이는 거대한 발을 피하기 위해 본능적으로 몸을 던질 뿐이다. 이것은 이성적인 탈출이 아니라 패닉 상태에서의 무의미한 몸부림에 가깝다. 지면은 더 이상 단단한 대지가 아니다. 수십 톤의 하중이 반복적으로 가해지면서 흙과 암석은 잘게 부서져 가루가 되었고 그 위에 공룡들의 배설물과 터져나간 식물들의 수액이 섞여 질척거리는 늪처럼 변했다. 발을 디딜 때마다 발목까지 푹푹 빠지는 진흙탕은
도망치려는 인간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된다. 미끄러운 바닥에서 균형을 잡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우며 한번 넘어지면 다시는 일어설 수 없다는 공포가 엄습한다. 넘어진 자의 눈앞에 보이는 것은 다가오는 거대한 발바닥에 주름진 가죽뿐이다. 그 순간의 절망감은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절대적인 어둠이다. 디플로도쿠스의 발은 코끼리의 발처럼 충격을 흡수하는 부드러운 패드가 없다. 그것은 거대한 뼈와 근육, 그리고 딱딱한 각질로 이루어진 살아있는 망치다. 그 발이 지면에 닿는 순간 그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은 분자 단위로 압축된다. 바위는 가루가 되고 쓰러진 나무는 톱밥으로 변한다. 만약 그 아래에 생명체가 있다면 뼈와 살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으깨져 흙과 하나가 된다. 이것은 살해라기보다는 소멸에 가깝다. 밟히는 순간 고통을 느낄 새도 없이 존재 자체가 지워지는 것이다. 주변에 튀는 핏방울조차 뒤따르는 발자국에 의해 순식간에 덮여 사라진다. 살아남은 자들은 바위 틈새나 거대한 나무, 뿌리 밑에 작은 공간에 몸을 구겨 넣고 있다. 하지만 이 피난처들조차 안전하지 않다. 집안 자체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수천 마리의 공룡이 동시에 발을 구르면서 발생하는 진동은 바위 틈을 좁히거나 무너뜨린다. 좁은 틈새에 숨어있던 가족이 갑자기 무너져 내린 바위에 깔려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압사당한다. 혹은 거대한 발이 피난처의 입구를 밟아버려 그들을 산채로 땅속에 매장해 버리기도 한다. 이곳은 어디에도 안전지대가 없으며 생존은 오로지 확률 게임에 불과하다. 운 좋게 발자국 사이에 빈 공간에 있었느냐, 아니냐가 생사를 가를 뿐이다. 청각적인 고문은 육체적인 고통만큼이나 끔찍하다. 쿵, 쿵, 쿵. 끊임없이 이어지는 발소리는 마치 거대한 북소리처럼 심장을 강타한다. 여기에 공룡들이 서로를 부르는 낮은 울음소리, 꼬리가 공기를 가르는 파열음, 나무가 부러지는 소리, 그리고 동료 인간들의 처절한 비명이 뒤섞여 지옥의 교향곡을 만들어낸다. 고막이 터질 듯한 소음 속에서 인간은 자신의 생각조차 들을 수 없다. 오벤담이 옆 사람에게 소리쳐 경고하려 해도 입만 벙긋거릴 뿐. 목소리는 거대한 소음의 해일에 휩쓸려 사라진다. 소통이 단절된 인간들은 고립감 속에서 미쳐간다. 한 무리의 사냥꾼들이 이 지옥을 벗어나기 위해 필사적인 질주를 감행한다. 그들은 거대한 다리들이 올라가는 타이밍에 맞춰 그 사이를 빠져나가려 한다. 마치 닫히는 자동문 사이를 뛰어넘듯 그들은 생명을 건 도박을 시작한다. 첫 번째 관문은 무사히 통과했다.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다리 사이를 지날 때 예측할 수 없는 변수가 발생한다. 한 마리의 공룡이 갑자기 방향을 틀거나 멈칫하는 순간 모든 리듬이 깨진다. 규칙적일 것이라 믿었던 거인들의 움직임은 사실 혼돈 그 자체였다. 사냥꾼 중 한 명이 지늘게 발이 미끄러져 넘어진다. 그는 절망적인 눈빛으로 위를 쳐다본다. 그의 시야를 가득 채운 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대한 기둥의 밑바닥이다. 거친 가죽의 질감, 발톱 사이에 낀 이끼와 흙, 그리고 그 거대한 질량이 만들어내는 압도적인 그림자가 슬로모션처럼 다가온다. 그는 비명을 지르려 하지만 공포가 성대를 마비시켜 쇳소리만 새어나온다. 도망치던 동료가 뒤를 돌아보지만 그를 구해줄 방법은 없다. 인간의 힘으로 20톤의 무게를 막아낼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저 바라보는 것, 그것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다. 발바닥이 지면에 닿는 순간 둔탁한 소리와 함께 그의 모습은 시야에 서서 사라진다. 발이 다시 들어 올려진 자리에는 처참한 흔적만이 남아있다. 인간의 형체는
온데간데 없고 그저 붉게 물든 진흙 구덩이만이 그가 존재했음을 증명한다. 으깨진 창자루와 흩어진 뼈 조각들이 진흙 속에 박혀 있다. 이것은 전쟁터의 참상보다 더 잔혹하다. 적의 악의에 의해 죽은 것이 아니라 그저 길바닥의 개미처럼 무의미하게 밟혀 죽었다는 사실이 생존자들에게 더 큰 충격을 준다. 자연은 인간에게 어떤 특별한 지위도 부여하지 않았으며 그들의 죽음에 대해 어떠한 감정도 느끼지 않는다. 디플로도쿠스는 발바닥에 무언가 닿았다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다음 발걸음을 옮길 뿐이다. 이러한 죽음은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 무리에서 뒤처진 노인이, 아이를 안고 뛰던 어머니가, 용감하게 창을 겨누던 전사가 차례차례 거대한 발 아래로 사라진다. 그들의 죽음은 영웅적이지도 않고 비장하지도 않다. 그저 허무하고 끔찍할 뿐이다. 짓밟힌 시체 위로 또 다른 공룡의 발이 지나가고 그 위를 수십 마리가 더 지나간다. 결국 인간의 육체는 땅의 일부가 되어 완전히 갈려나간다. 훗날 이 땅을 파헤쳐 본다 해도 그들이 인간이었는지 짐승이었는지 구별조차 할 수 없을 것이다. 완벽한 소멸. 이것이 거인들의 행진이 가져온 결과다. 공포에 질린 사람들은 이제 움직이는 것을 포기한다. 도망치는 것보다 차라리 운명에 맡기고 웅크리는 쪽을 택한다. 그들은 바위 옆에 붙어 태아처럼 몸을 말고 눈을 감고 귀를 막는다. 머리 위로 스쳐 지나가는 거대한 다리의 바람 소리를 느끼며 다음 발자국이 자신의 머리 위가 아니기를 기도한다.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해 머리카락이 하얗게 새어버리거나 실성하여 웃음을 터뜨리는 사람도 있다. 이 거대한 폭력 앞에서 인간의 정신은 육체보다 먼저 부서져 내린다. 문명, 언어, 사랑, 존엄성,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던 모든 가치가가 이 먼지 구름 속에서 산산조각 난다. 먼지 구름 사이로 간혹 햇빛 한 줄기가 비칠 때가 있다. 하지만 그 빛은 희망이 아니라 참상을 더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조명 역할을 한다. 빗줄기 아래로 춤추는 먼지 입자들, 그리고 그 속에 섞여 있는 붉은 피의 안개가 보인다. 공룡들의 거친 피부가 빛을 받아 번들거리고 그들의 눈동자가 무심하게 빛난다. 그 눈은 발밑의 아비규환을 전혀 닮지 않고 오직 먼 곳의 먹이와 물만을 향해 있다. 그들에게 인간들의 비명은 바람소리와 다를 바 없는 배경소음에 불과하다. 이 철저한 무관심이 인간을 더욱 비참하게 만든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다. 1시간이 지났을 수도, 하루가 지났을 수도 있다. 감각이 마비된 상태에서 시간은 의미를 잃는다. 그저 끊임없이 반복되는 진동과 소음만이 영원할 것처럼 느껴진다. 살아남은 자들의 숫자는 급격히 줄어들었다. 부족의 절반. 아니, 그 이상이 이 진흙탕 속에 묻혔다. 이제 남은 것은 소수의 운 좋은 생존자들 뿐이다. 그들은 서로의 생사를 확인할 겨를도 없이 각자의 고립된 섬에서 숨을 헐떡인다. 뱃속에 쌓인 먼지가 기도를 막아 굴럭거리는 소리만이 그들이 아직 살아있음을 알리는 신호다. 디플로도쿠스 무리의 중심부가 지나가고 있다. 가장 밀집도가 높은 이 구간은 그야말로 죽음의 밀실이다. 발과 발 사이의 간격은 불과 몇십 센티미터에 불과하다. 이곳에 갇힌 생명체에게 생존의 기회는 영에 수렴한다. 멧돼지 크기의 포유류조차 납작하게 눌려 가죽만 남았다. 거대한 나무들도 산산조각 나서 바닥에 깔렸다. 이곳은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는 압력의 공간이다. 만약 지옥이 존재한다면 바로 이곳, 수천 톤의 살덩이들이 춤추는 이곳일 것이다. 이제 인간들은 깨닫는다. 자신들이 숭배하던 자연,
자신들이 정복했다고 착각했던 대지가 사실은 얼마나 무자비하고 거대한 존재인지를 그들은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티끌보다 못한 존재였음을 뼈저리게 배운다. 지금 이 순간. 그들의 유일한 목표는 위대함도 아니고 번영도 아니다. 그저 이 끔찍한 진동이 멈추고 다시 한번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되기만을, 단지 살아남는 것 그 자체만을 간절히 원할 뿐이다. 디플로도쿠스 무리의 중심부가 지나가면서 압사, 야시의 공포는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한다. 하지만 그들이 남기고 간 자리는 평화가 아닌 또 다른 종류의 지옥으로 변모한다. 거대한 초식 공룡들이 휩쓸고 지나간 대지 위에는 지식여진 식물과 으깨진 동물들의 사체가 즐비하다. 이것은 피냄새를 맡고 몰려든 기회주의적인 포식자들에게 차려진 거대한 만찬이다. 먼지 구름이 옅어진 틈을 타 날렵하고 잔인한 그림자들이 숲의 가장자리에서 모습을 드러낸다. 알로사우루스를 비롯한 중형 수강류 공룡들이다. 이들은 디플로도쿠스 성체와 정면으로 맞붙는 무모한 짓은 하지 않는다. 대신 그들은 무리의 외곽을 맴돌며 혼란 속에 낙오된 병들거나 어린 개체, 그리고 인간처럼 무방비하게 노출된 작은 생명체들을 노린다. 이 포식자들의 움직임은 디플로도쿠스와는 대조적으로 빠르고 신경질적이다. 거인들이 묵직한 중장비라면 이들은 예리하게 날이 선 단검과 같다. 그들은 먼지 구름을 은폐막 삼아 소리 없이 이동하며 붉게 충혈된 눈으로 움직이는 모든 것을 스캔한다. 콧구멍을 벌름거리며 공기 중에 떠다니는 피냄새의 진원지를 찾는다. 그들에게 인간이 숨어있는 바위 틈새는 닫혀있는 통조림과도 같다. 틈새에서 새어나오는 인간의 땀냄새와 공포에 질린 호흡 소리는 포식자들의 사냥 본능을 자극하는 강력한 유인제다. 살아남은 인간들은 이제 거대한 발을 피하는 것에서 날카로운 이빨을 피하는 숨바꼭질로 생존 방식을 전환해야 한다. 동굴 안쪽 깊숙이 몸을 숨긴 부족원들은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의 변화를 감지한다. 쿵. 쿵거리는 규칙적인 진동 사이로 휙. 휙거리는 거친 숨소리와 날카로운 발톱이 바위를 긁는 소리가 섞여 들린다. 이것은 죽음이 더 구체적이고 개인적인 형태로 다가왔음을 의미한다. 디플로도쿠스는 인간을 보지 못하고 밟았지만 이 포식자들은 인간을 보고 죽이려 한다. 부족의 전사는 부러진 창자루를 고쳐주며 동굴 입구를 노려보지만 그의 손은 걷잡을 수 없이 떨리고 있다. 상대는 뼈를 단숨에 씹어 으깨는 턱힘을 가진 괴물이다. 이 좁은 공간에 갇힌 채 놈들과 마주친다면 승산은 전혀 없다. 갑자기 동굴 입구를 가리던 덤불이 찢겨 나가고 거대한 주둥이가 불쑥 들이밀어진다. 알로사우루스의 머리 하나가 동굴 입구를 꽉 채운다. 놈의 노란 눈동자가 어둠 속에 웅크린 인간들을 발견하고 탐욕스럽게 수축한다. 입을 벌릴 때마다 끈적한 침이 바닥으로 뚝뚝 떨어지고 톱날 같은 이빨 사이에는 방금 뜯어먹은 알 수 없는 고기 조각이 끼어 있다. 놈은 좁은 입구 탓에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머리만 들이민 채 킁킁거린다. 그 뜨겁고 비릿한 입김이 인간들의 얼굴에 직접 닿는다. 바로 코앞에서 마주한 포식자의 숨결은 죽음 그 자체의 냄새다. 아이들은 공포에 질려 기절하고 어른들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석상처럼 굳어버린다. 포식자는 앞발을 뻗어 동굴 안을 휘젓기 시작한다. 날카로운 세 개의 발톱이 허공을 가르며 인간들의 살점을 노린다. 바위 벽이 긁히며 불꽃이 튀고 날카로운 소음이 고막을 찌른다. 한 여인이 발톱 끝에 옷자락이 걸려 끌려 나갈 뻔하지만 옆에 있던 남자가 필사적으로 그녀를 잡아당겨 구한다.
놈은 먹이를 눈앞에 두고도 먹지 못하는 상황에 격분하여 괴성을 지른다. 그 울음소리는 동굴 내부에서 증폭되어 인간들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든다. 이것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먹이사슬의 정점에 선 존재가 보내는 처형 선고와도 같다. 인간은 도간에 든 쥐꼬리 되어 그저 놈이 포기하고 떠나기만을 간절히 바랄 뿐이다. 하지만 운명은 기이한 방식으로 작용한다. 포식자가 인간에게 정신이 팔려있는 그 순간 밖에서 이동 중이던 디플로도쿠스 한 마리가 경로를 약간 이탈하여 동굴 쪽으로 접근한다. 거대한 초식 공룡에게 알로사우루스는 성가신 파리에 불과하다. 디플로도쿠스는 자신의 진로를 방해하는 알로사우루스를 향해 무심하게 꼬리를 휘두른다. 채찍처럼 날아든 꼬리가 알로사우루스의 옆구리를 강타한다. 퍼억 하는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포식자의 갈비뼈가 으스러지는 소리가 들린다. 동굴 입구를 막고 있던 포식자의 머리가 순식간에 사라진다. 거대한 물리적 힘에 의해 놈의 몸통이 튕겨 나간 것이다. 동굴 밖에서는 처절한 비명과 함께 흙먼지가 인다. 인간을 사냥하려던 포식자는 이제 바닥에 나뒹구는 처지가 되었다. 고통에 몸부림치며 일어나려 하지만 뒤따라오던 또 다른 디플로도쿠스의 발이 놈의 꼬리를 밟아버린다. 사냥꾼이 순식간에 사냥감보다 못한 신세로 전락하는 순간이다. 자연은 이토록 잔인하고 공평하다. 강자라고 해서 무조건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강자 앞에서는 누구나 약자일 뿐이다. 인간들은 동굴 입구 너머로 보이는 이 광경을 멍하니 바라본다. 자신들을 죽이려던 괴물이 더 큰 괴물에 의해 짓밟히는 모습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에게 안도감을 준다. 시간이 흐르면서 무리의 이동은 점차 막바지에 다다른다. 거대한 발굽의 행렬이 뜸해지고 먼지 구름도 조금씩 가라앉는다. 하지만 위험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다친 알로사우루스들이 물러난 자리에는 더 작은 청소부 공룡들이 몰려든다. 콤프소그나투스, 섬속나투스 같은 소형 육식 공룡들은 떼를 지어다니며 시체 찌꺼기를 처리한다. 이들은 크기는 작지만 그 숫자와 집요함은 대형 포식자 못지않게 위협적이다. 부상당해 움직이지 못하는 인간에게 이 작은 악마들은 가장 끔찍한 적이다. 산채로 살점이 뜯기는 고통은 죽음보다 더한 공포를 선사한다. 살아남은 부족원들은 해가 질 때까지 꼼짝도 하지 않는다. 밤이 찾아오자 숲은 또 다른 세상으로 변한다. 낮 동안의 소음은 잦아들었지만 대신 어둠 속에서 빛나는 수많은 눈동자와 기분 나쁜 울음소리가 그 자리를 채운다. 디플로도쿠스 무리가 남기고 간 발설물과 사체에서 피어오르는 열기가 밤 공기를 덮이고 썩은 냄새가 진동한다. 인간들은 추위와 공포, 그리고 배고픔에 시달리며 서로의 천에 의지해 밤을 지새운다. 그들은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조차 실감하지 못한다. 그저 악몽이 끝나지 않은 것 같은 몽롱한 상태에서 동료들의 이름을 속으로만 되뇌일 뿐이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무심하게 빛나고 있다. 수만 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저 별빛 아래서 지상의 생명체들은 치열한 생존 게임을 벌이고 있다. 인간은 밤새도록 동굴 입구를 지키며 뜬 눈으로 밤을 새운다. 돌도끼를 쥔 손에는 감각이 없고 눈은 건조해서 뻑뻑하다. 밖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다. 혹시나 낙오된 공룡이 들어오지는 않을까. 냄새를 맡은 짐승이 덮치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그들을 갉아먹는다. 이 밤은 그들에게 영혼처럼 길게 느껴진다. 문명이 태동하기 전 인간이 겪어야 했던 가장 원초적인 밤의 모습이다. 새벽이 밝아오면서 숲의 풍경이 서서히 드러난다. 안개 속에 가려진 세상은 처참하기 그지없다. 울창했던 숲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거대한 불도저가 밀고 지나간 것처럼 평평하게 다져진 황무지만이 남았다. 나무들은 뿌리째 뽑혀 뒹굴고 있고 바위들은 가루가 되어 흩어졌다. 이 파괴된 대지 위로 디플로도쿠스 무리의 후미호웨이가 멀어지는 모습이 보인다. 그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신들이 만든 길을 따라 유유히 사라지고 있다. 그 거대한 등 뒤로 붉은 태양이 떠오르며 폐허가 된 세상에 기묘한 아름다움을 부여한다. 이제 남은 것은 생존자들의 몫이다. 동굴 밖으로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민 척후병은 주변을 살핀다. 다행히 대형 포식자들은 디플로도쿠스 무리를 따라 이동했다. 먹이가 이동하면 사냥꾼도 따라가는 법이다. 주변에 남은 것은 죽은 동물들의 사체와 그것을 파먹는 곤충들 뿐이다. 척후병은 손을 들어 안전하다는 신호를 보낸다. 그제야 동굴 속에 숨죽이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밖으로 나온다. 그들의 몰골은 처참하다. 먼지와 피로 뒤범벅이 된 채 다리를 절거나 팔을 부여잡고 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만은 살아있다.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깊고 어두운 눈빛이다. 그들은 폐허가 된 마을 터로 돌아온다. 움막은 흔적도 없고 도구들도 대부분 유실되었다. 하지만 그들은 절망하는 대신 본능적으로 움직인다. 널려있는 공룡의 사체에서 고기를 도려내고 부러진 나무를 모아 불을 피울 준비를 한다. 거대한 재앙이 지나간 직후는 역설적으로 자원이 가장 풍부한 시기이기도 하다. 맹수들이 남긴 고기는 당장 부족의 배를 채워줄 식량이 되고 짓밟힌 숲에서 나온 나무들은 훌륭한 땔감이 된다. 인간은 슬퍼할 겨를도 없이 다시 생존을 위한 활동을 시작한다. 이것이 그들이 멸종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다. 적응력. 한 아이가 진흙 속에 반쯤 파묻힌 목걸이를 발견한다. 그것은 죽은 어머니가 차고 있던 조개 껍데기 목걸이다. 아이는 목걸이를 집어들고 멍하니 바라본다. 눈물은 흐르지 않는다. 너무 큰 충격은 슬픔조차 마비시키기 때문이다. 늙은 족장이 다가와 아이의 어깨를 감싸 안는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어떤 위로의 말도 이 상황에서는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저 살아남은 자가 짊어져야 할 무게를 함께 나누어질 뿐이다. 그들은 잃어버린 것들을 뒤로하고 살아남은 생명을 지키기 위해 다시 일어선다. 멀리 지평선 너머로 디플로도쿠스의 마지막 꼬리가 사라진다. 땅의 진동은 멈췄지만 그 울림은 인간의 뼛속에 영원히 각인되었다. 이제 이 땅에는 깊은 정적만이 감돈다. 하지만 이 정적은 죽음의 침묵이 아니다. 짓밟힌 땅 밑에서 부러진 나무 사이에서 다시 꿈틀거리는 생명의 태동이다. 인간들은 서로를 부축하며 폐허 위에 모여선다. 그들의 모습은 작고 초라하지만 거대한 공룡들, 틈바구니에서 끝까지 살아남았다는 사실 자체가 위대한 승리임을 증명한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남은 것은 완전한 침묵뿐이다. 며칠 동안 대지를 뒤흔들었던 천둥 같은 발소리는 거짓말처럼 사라졌고 귀가 먹먹할 정도의 고요함만이 폐허가 된 계곡을 감싸고 있다. 디플로도쿠스의 무리가 휩쓸고 지나간 길은 마치 신이 거대한 붓으로 지워버린 듯 숲의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는 평평한 황무지로 변해버렸다. 울창했던 양치류 숲과 하늘을 찌르던 아라우카리아 나무들은 모두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수만 마리의 공룡이 밟고 지나간 단단한 흙길만이 끝없이 펼쳐져 있다. 이 거대한 대지의 흉터는 지평선 끝까지 이어져 있으며 우주에서 내려다보아도 선명하게 보일 만큼 거대하고 참혹하다. 이것은 자연이 스스로에게 가한 폭력이자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백지화 작업이다. 태양이 중천에 떠오르자
참상의 디테일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지면은 수십 톤의 압력에 의해 콘크리트처럼 단단하게 다져져 있다. 그 위에는 미처 피하지 못한 동물들의 사체가 종이장처럼 납작하게 눌려 화석처럼 박혀 있다. 나무들은 가루가 되어 흙과 뒤섞였고 바위들은 깨져서 자갈이 되었다. 공기 중에는 여전히 매캐한 먼지 냄새와 피비린내, 그리고 거대한 짐승들이 남기고 간 배설물의 독한 암모니아 냄새가 진동한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죽음의 냄새 속에는 생명의 기운이 감돌고 있다. 포식자들이 먹다 남긴 고기 조각들과 으깨진 과일들이 발효되면서 달콤하고 비릿한 향기를 풍기며 살아남은 곤충들을 불러 모으고 있기 때문이다. 살아남은 인간들은 조심스럽게 은신처에서 기어 나온다. 그들의 모습은 마치 무덤에서 돌아온 유령과도 같다. 온몸은 회색 먼지로 뒤덮여 있고 눈동자만이 하얗게 빛난다. 그들은 떨리는 다리로 폐허가 된 땅을 밟아본다. 어제까지만 해도 부드러운 부엽토였던 땅이 이제는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다. 족장은 말없이 부족원들의 수를 샌다. 절반 이상이 사라졌다. 그들의 시신을 수습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 그들은 대지의 일부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생존자들은 잃어버린 가족의 이름을 부르며 오열하지만 슬픔에 잠겨있을 시간은 길지 않다. 산자는 살아야 한다는 냉혹한 법칙이 그들의 배를 움켜쥐게 만든다. 역설적이게도 이 재앙은 부족에게 당분간 식량 걱정을 덜어주는 축복이기도 하다. 디플로도쿠스가 밟고 지나간 자리에는 수많은 동물의 사체가 널려 있다. 평소라면 사냥하기 힘들었던 날렵한 파충류나 멧돼지 크기의 포유류들이 손쉽게 얻을 수 있는 고기덩거리로 변해 있다. 심지어 거대한 디플로도쿠스 중에서도 낙오되거나 부상당해 죽은 개체의 시체는 부족 전체가 몇 달을 먹고도 남을 만큼의 엄청난 식량을 제공한다. 인간들은 슬픔을 뒤로하고 날카로운 돌칼을 꺼내어 거대한 고기 해체 작업을 시작한다. 이것은 죽음에 대한 모독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 생명을 이어가는 자연의 숭고한 순환 의식이다. 여인들과 아이들은 깨진 나무 조각과 뼈를 모아 임시 거처를 짓는다. 숲이 사라져 비바람을 막아줄 지형지물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디플로도쿠스의 갈비뼈는 훌륭한 기둥이 되고 찢겨진 가죽은 지붕이 된다. 재앙이 남긴 잔해들은 인간의 손을 거쳐 새로운 문명의 도구로 재탄생한다. 아이들은 거대한 발자국 웅덩이에 고인 물에서 멱을 감으며 공포를 잊고 다시 웃음을 찾는다. 인간이라는 종의 가장 무서운 능력은 바로 이 적응력이다. 그들은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틈새를 찾아내고 그곳에 뿌리를 내리는 끈질긴 생명력을 지니고 있다. 거대한 무리가 남기고 간 똥더미는 미래를 위한 걸음이 된다. 산처럼 쌓인 발설물에는 소화되지 않은 씨앗들과 풍부한 영양분이 가득하다. 다가올 우기가 시작되면 이 황무지 위로 폭발적인 식물의 성장이 일어날 것이다. 밟혀 죽은 숲보다 더 울창하고 더 기름진 새로운 숲이 태어날 준비를 마친 것이다. 딱정벌레들이 똥 경단을 굴리며 땅속으로 영양분을 나르고 그 뒤를 이어 새들이 날아와 씨앗을 퍼뜨릴 것이다. 디플로도쿠스는 파괴자인 동시에 생태계를 리셋하고 재건하는 정원사 역할을 수행한 셈이다. 인간은 이 거대한 순환의 고리 한켠에서 자연이 베풀어준 찌꺼기를 주워 먹으며 다음 계절을 준비한다. 밤이 찾아오자 폐허 위에 모닥불이 피어오른다. 불꽃은 어둠을 몰아내고 맹수들의 접근을 막아주는 유일한 방패다. 둘러앉은 부족원들은 구워지는 고기를 나누어 먹으며 지난 며칠간 겪었던 공포를 이야기한다. 언어가 완전히 발달하지 않은 그들이지만
몸짓과 소리를 통해 그날의 천둥과 벽을 묘사한다. 이 이야기는 세대와 세대를 거쳐 전해지며 신화가 될 것이다. 하늘을 가리는 거인들, 땅을 울리는 분노, 그리고 그 아래서 살아남은 조상들의 용기에 대한 전설. 이 기억은 인간의 DNA 속에 깊이 각인되어 거대한 힘에 대한 경외심과 겸손함을 가르치는 지침서가 된다. 한 소년이 모닥불개에서 무언가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그것은 디플로도쿠스의 발톱 조각이다. 돌보다 단단하고 날카로운 이 조각은 훌륭한 무기가 될 수 있다. 소년은 발톱을 긴 나무 막대에 묶어 창을 만든다. 이것으로 그는 더 큰 사냥감을 잡을 수 있을 것이고 부족을 위협하는 적들과 맞서 싸울 수 있을 것이다. 거인의 신체 일부가 인간의 도구가 되는 순간이다. 인간은 육체적으로는 나약하지만 강자의 힘을 빌려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지혜를 가지고 있다. 이 작은 창 끝에 인류의 미래가 달려있다. 소년의 눈빛은 불꽃처럼 타오르며 지평선 너머를 응시한다. 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다. 쥐라기의 밤하늘은 지금보다 훨씬 더 가깝고 투명하다. 은하수가 거대한 강물처럼 흐르고 그 아래로 평평해진 대지가 은빛으로 빛난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지옥도였던 이곳이 지금은 기묘한 평화로움에 잠겨 있다. 죽은 자들은 말이 없고 산자들은 배를 채우고 잠이 든다. 거대한 재앙도 시간의 흐름 앞에서는 하나의 사건에 불과하다.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듯 생명은 죽고 태어나기를 반복한다. 인간은 그 영겁의 시간 속에서 찰나를 살아가는 존재일 뿐이지만 그 찰나를 치열하게 살아냄으로써 영원을 증명한다. 지평선 너머 먼 곳에서 희미한 먼지 구름이 보인다. 디플로도쿠스 무리는 여전히 이동 중이다. 그들은 또 다른 숲을 무너뜨리고 또 다른 강을 건너며 자신들의 생존을 이어갈 것이다. 그들은 멈추지 않는다. 멈추는 순간 거대한 몸집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지구라는 행성의 혈액처럼 끊임없이 순환하며 에너지를 이동시킨다. 인간은 멀어지는 그들을 보며 안도감과 함께 알 수 없는 그리움을 느낀다. 그 압도적인 힘에 대한 공포는 역설적으로 그 위대한 생명력에 대한 동경으로 이어진다. 언젠가 다시 그들이 돌아오는 날, 인간은 또다시 숨을 죽이고 바위 틈에 숨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때는 지금보다 조금 더 현명하게 살아남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태양이 떠오르며 대지의 흉터를 붉게 물들인다. 다져진 흙길 틈새로 아주 작은 새싹 하나가 고개를 내밀고 있다. 짓밟히고 으깨진 땅을 뚫고 올라온 이 연약한 초록색 생명은 기적과도 같다. 그것은 파괴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부족의 아이가 그 새싹을 발견하고 손가락으로 가리킨다. 늙은 족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짓는다. 그래, 살아남았다. 그리고 다시 자라날 것이다. 숲도, 짐승도, 그리고 우리 인간도. 인간들은 짐을 챙겨 이동 준비를 한다. 이곳은 이제 썩은 고기 냄새로 인해 질병과 해충이 들끓을 것이다. 그들은 디플로도쿠스가 만들어 놓은 길을 따라 이동하기로 결정한다. 이 길은 험한 숲을 헤치지 않고도 멀리까지 이동할 수 있는 고속도로와 같다. 거인들이 남긴 파괴의 흔적이 인간에게는 새로운 영역으로 나아가는 통로가 된 것이다. 그들은 거인의 발자국을 따라 걸으며 그들이 향한 비옥한 땅을 찾아 떠난다. 가장 약한 존재가 가장 강한 존재의 뒤를 따르는 이 행렬은 생존을 위한 가장 영리한 전략이다. 걷는 도중 한 젊은 여자가 뒤를 돌아본다. 자신이 살았던 그리고 가족을 묻은 그 계곡을 마지막으로 눈에 담는다. 폐허가 된 그곳은 이제 과거의 시간이 되었다.
그녀는 눈물을 훔치고 다시 앞을 향해 걷는다. 그녀의 뱃속에는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다. 이 아이는 천둥의 계절에 잉태되어 거인들의 길 위에서 태어날 것이다. 아이는 자라서 이 거대한 이야기를 전설처럼 듣게 될 것이다. 그리고 깨닫게 될 것이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는지, 하지만 동시에 얼마나 끈질기고 위대한지를 쥐라기의 태양은 뜨겁게 타오르고 대지는 생명력으로 꿈틀거린다. 수천 마리의 디플로도쿠스가 밟고 지나간 자리, 그 단단한 흙 위로 인간의 작은 발자국들이 길게 이어진다. 그 발자국은 거인들의 것에 비하면 눈에 띄지도 않을 만큼 작고 희미하다. 하지만 그 발자국은 멈추지 않고 계속될 것이다. 공룡들이 멸종하고 숲이 사막이 되고 빙하기가 찾아와도 이 작은 발자국들은 끊임없이 이어져 훗날 이 행성의 주인이 될 것이다. 지금은 비록 거인의 발밑을 기어다니는 존재일지라도 생존은 강한 자의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의 것이기 때문이다. 바람이 불어와 먼지를 걷어낸다. 맑아진 하늘 아래 인간의 무리는 점이 되어 멀어진다. 그들 뒤로 거대한 뼈 하나가 비석처럼 솟아있다. 그것은 잊혀진 시대의 증거이자 다가올 미래를 위한 이정표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것은 단지 인류가 대자연이라는 거대한 책에 써내려갈 기나긴 서사시에 아주 짧고 강렬했던 서막일 뿐이다. 생명은 계속된다. 언제나 그랬듯이